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까봤더니 리액트로 된 UI를 발견했죠. 그 안쪽에 한 겹 더 까보니까 반복문이 나왔어요. 이 반복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 파트로 볼 건데요. 첫째, 어디가 반복문인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결국 클로드 코드의 아키텍처, 전체 아키텍처를 짧게 복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짧게 복습하면서 그 속에서 어디가 반복문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반복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때 사실은요, 이 반복문이요,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 너무 괜찮습니다. 오늘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제너레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에이싱크 제너레이터로 확장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클로드 코드가 제너레이터로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수도 코드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소스 코드 봐야죠. 한 줄 한 줄 까보면서요, 우리가 볼 거는 프롬프트 우리가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엔터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 클로드 코드 화면에 글자 찍히잖아요. 렌더링 되잖아요. 그 렌더링 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 까보면서 좀 자세히 이해해 보려고 해요. 렌더링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툴 유즈까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건 보너스 개념인데, 어떤 툴들 우리 잘 알죠. 리드 툴, 라이트 툴, 이런 툴들 많잖아요. 클로드 코드에 툴 유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이죠. 클로드 코드 전체 아키텍처부터 시작할게요.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리액트 영역의 UI 레이어였죠. 오늘 살펴볼 것은 핵심 엔진인 에이전트 루프예요. 이 에이전트 루프와 UI 레이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경계선이 onQuery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onQuery 함수 호출하면 그 안에서 호출되는 함수가 쿼리 루프라는 함수예요. 바로 이 쿼리 루프라는 함수가 오늘 까볼 핵심 부분이에요. 이 쿼리 루프라는 함수의 역할은요, 리액트, 잉크 이 부분이 그리는 역할, 즉 렌더러의 역할이었다면, 쿼리 루프 함수의 역할은 이 그릴 내용을, 즉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역할이에요.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벤트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쿼리 루프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 쿼리 루프가 이 에이전트 루프 안에서도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조금 더 한 걸음만 들어가 볼게요. 그쵸. 프롬프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키 입력을 봤죠. 이 키라는 것은 엔터 포함 다양한 키보드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입력도 다 키 입력으로 받겠죠. 그렇게 받고 나서 엔터 키 입력 받으면 onSubmit 함수가 텍스트 인자를 받아서 호출되겠죠. 그리고 나면 래플이라는 컴포넌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쵸. 컴포넌트 있었죠. 그 안에서 onSubmit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handle from submit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onQuery가 아닌 onQuery in풀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어져요. onQuery in풀 안에 onQuery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바로 쿼리 루프 함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까볼 핵심 함수죠. 쿼리 루프 함수는요, messages라는 인자를 받고 options라는 인자를 받는데요. 오늘 수도 코드부터 시작할 거니까 messages부터 갈 거예요. 일단 수도 코드 모양 볼게요. 이게 바로 쿼리 루프의 정체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너레이터라고. 제너레이터 모르시는 분들 전혀 상관없어요. function이라는 함수에 별표 붙이는 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제너레이터라는 문법이에요.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법이에요. 별표 붙이면 돼요. 펑션 뒤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 수도 코드를 모든 걸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흐름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수도 코드 보시면 쿼리 루프라는 함수가 messages라는 인자를 받아서 while문을 돌려요. 반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컴팩트 호출하고요. API 뭔가 호출해서 스트림을 받아요. 스트림 안에서 이벤트를 꺼내요. 그 이벤트로 또 포문을 돌려요. 이벤트가 포문 돌아가는 구조죠. 그래서 바로 이벤트를 일드해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 타입이 툴 유즈면 디스패치 툴 해서 툴을 디스패치해요. 실행하는 거죠. 만약에 툴 유즈가 아니면 리턴으로 이 함수를 종료해요. 크게 보면 쿼리 루프는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의 함수예요. 계속 while문을 돌리는 거예요. 즉 반복문이에요. 이 안에 반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쿼리 루프 자체도 async 제너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또 반복문으로 소비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함수 사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async도 있죠. 펑션인데 이 별표 붙어있는 제너레이터도 있죠. while문인데 반복문이 무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 안에 또 반복문이 있어요. for문으로. for of문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한 함수에 이렇게나 복잡한데 도대체 이 모양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 배경을 알려면 타임라인을 쪼개서 단계별로 한 번 더 살펴보면 돼요. 이 while문 한 턴의 타임라인이요. 아래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컴팩트를 합니다. 메시지를 압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PI를 호출해요. 이 API가 모델을 콜하는 거예요. 네, 모델 콜하고 나면 스트리밍으로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델타를 n개를 계속 받을 거예요. 그거 일드 합니다. 그리고 툴 유즈도 일드 합니다. 지금 일드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제너레이터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드하고 await해서 다시 디스패치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턴으로 가요. 지금 타임라인 보시면 단계별로 모든 단계가 전부 await 아니면 일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일드가 뭔데? 함수 안에서 값을 흘려보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일드랑 무슨 연관일까?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제너레이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조금 복습하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채팅 서비스, 특히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안에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활용처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yield와 await가 한 함수에 들어있네. 되게 신기한 구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된 건지 이 두 질문을요. 하나씩 먼저 해결할 거예요. 먼저 1번부터 yield가 뭔데? 그리고 나서 yield와 await 같이 왜 쓴 건데? 요거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yield부터 볼게요. 그러려면 제너레이터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무엇인지요? 한 함수를 여러 번 나눠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제너레이터예요. 일반 함수 볼게요. normal이라고 해서 return 1, return 2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normal 함수 실행하면 호출하면 실행되죠. 그러면 return 1 끝이죠. return 2까지 도달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너레이터는 그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펑션 별표 해서 gen이라는 함수 제가 선언했고 이 선언한 gen 함수 안에서 yield를 1, 2, 3 3개 했어요. 그랬을 때 gen 함수를 호출하면요. 쥐가요. 객체가 이 제너레이터가 리턴한 객체가 할당돼요. 그래서 그 객체 안에는 nex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value와 don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lue가요. 마치 여러분 상태 머신 예를 들면 리덕스 스토어나 리코일 스토어 리액트 쿼리 스토어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스토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보시면 value가 들어있죠. 1이죠. 그리고 done이 false죠. 근데 next 호출하면 이게 value가 2로 바뀌죠. 다음 yield로 넘어가는 거예요. next 호출할 때마다 다음 yield 순차적으로 값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return으로 처리하면 값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yield로 처리하면 값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next를 호출하면. 이게 제너레이터의 기능이에요. 이런 게 필요할 때. 즉 함수 안에 진행을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 바로 제너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언하고 펑션의 별표로 선언하고요. yield로 값을 내보내서 제너레이터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것을 next라는 메소드, 그것 안에 nex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yield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져요. 제너레이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예시를 들면 돼요. 예시로 이해하면 쉬워요. 요구사항부터 정리할게요. 만약에 짝수를 무한히 흘려보내는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0, 2, 4, 6 쭉 무한히 흘려보내야 돼요. 만약에 제너레이터 없이 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for문이랑 while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복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무한히 짝수를 흘려보내는 함수예요. 먼저 이 evens라는 함수 안에 제너레이터 없죠. 그냥 while문으로 구현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배열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한계는요. 짝수 몇 개를
우리가 리턴할지 미리 인자로 전달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웃이 그냥 무한히 계속 추가되고 while문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리턴을 할 수가 없겠죠. 함수가 종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한히가 불가능해요. 무한 시퀀스가 안 돼요. 개수 미리 정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웃이라는 배열 안에 생성되는 모든 것들 결과를 다 담아둬야 되잖아요. 왜냐면 0부터 2, 4, 6 쭉 다 담아둬서 최종적으로 100만 개의 짝수가 생기면 그때 리턴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겠어요. 이런 단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현해 본 거예요. 콜백으로 한번 구현해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멈출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븐스에 콜백을 인자로 받는 거예요. 아까는 n을 인자로 받았지만 이제는 콜백을 인자로 받는 거예요. 안의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while문으로 되어 있죠. let이라는 게 0으로 선언되어 있을 뿐이에요. 스탑 조건이 생겼어요. 여기서 스탑 조건이 생겼고 그 다음에 콜백으로 이제 외부에서 중단할 수 있게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중단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 니즈 여러분 다 아시죠? 클로드 코드 렌더링 하다가 ESC 누르면 그냥 멈출 수 있잖아요. 렌더링 모든 동작 멈출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중단 니즈이기 때문에 중단해볼까? 어떻게 구현하지? 그냥 제너레이터 없이 해볼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콜백을 넣을 수 있네? 까지 온 거예요. 지금 콜백 넣었죠? 보시면 이븐스 함수 안에 콜백 넣었어요. 콘솔 로그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리턴이 true, false, 불리언 값으로 리턴해주죠. v가 만약에 10보다 크면 리턴이 true로 가는 거예요. true면 스탑해야 되니까 스탑이 브레이크, 이게 스탑이 true가 되면 브레이크 하게끔 만들어 놓은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어는 이제 역전이 됐어요. 이 안에서만 멈출 수 있었죠. 앞에 함수는. 그런데 이제는 밖에서 콜백으로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콜백으로 밖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함수의 한계점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소비자가 각자 타이밍 조절이 좀 어려워요. 각자 타이밍이 어렵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멈추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수동으로 이터레이터 객체를 직접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왔어요. 그쵸? next 메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make evens 함수를 선언했을 때 보면 객체를 리턴해요. 그 안에 next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i라는 클로저가 있어요. 클로저가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evens를 호출하면 it이 객체를 할당할 수 있겠죠. it에. 그래서 그 객체 안에 next 메소드를 호출하면 0 찍히고 next 또 호출하면 2 찍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너레이터를 수동으로 구현한 거예요. 직접. 거의 큰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변수를 클로저를 일일이 보존해야 되는 한계점도 있어요. 그리고 분기가 점점 복잡해지기도 해요.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를 수동으로 구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즉 무한히 짝수를 찍어내는 이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써야 된다 인 거죠. 만약에 단순히 요구사항이 그냥 반복만 해라 하면 for while문 쓰면 돼요. 그런데 결과를 한 번에 다 만들어야 되면은 배열문을 같이 추가해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할 때 하나씩 한 단계씩 실행이 되어줘야 되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각자의 타이밍에 호출해야 돼요. 이런 요구사항이라면 적합한 도구는 바로 제너레이터인 거예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는 거죠. 기술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는 건데 그 결과 상태 머신을요 언어 차원에서 자동으로 짜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죠. next 이 안에 value 있죠. 그리고 done 있었죠. 이런 식의 상태 머신이 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진화해 볼게요. 이제 단순 짝수가 아니에요. 짝수 무한히를 무한 짝수가 아니라 청크 하나씩 받아서 흘려보내기로 진화했어요. 요구사항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쵸? 클로드 코드의 동작이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짝수는 아무 상관없었지만 청크를 하나씩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는 클로드 코드랑 더 비슷해졌죠. 제가 조금씩 가는 거예요. 보시면 그냥 일반 제너레이터로 구현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async 쓰는 거 어떻게 왜 같이 await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냐? 왜 같이 써야 되냐?
그리고 뭐 제너레이터 이거 왜 같이 써야 되냐, 이거 지금 조금씩 흘러온 거예요. 펑션, 이 스트림 보시면은 펑션 이 제너레이터 보시면은 그냥 제너레이터로 청크 하나씩 받아서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구현했더니 청크가 200ms 뒤에 도착하면은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그러면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JS, 자바스크립트는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죠. 그리고 넌 블러킹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응답을요, 동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동기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스레드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드 시점에 청크 값이 없으면, 메모리 없으면 일드 자체가 그냥 멈춰버려요. 블락돼 버려요. 싱글 스레드 넌 블러킹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청크가 지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구현이 안 돼요. 그렇다면 프로미스를 직접 일드하면 되는 거 아닐까? 보는 거죠. 제너레이터 함수 있죠. 지금 일드에서 fetch chunk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을 프로미스를 할 거잖아요. 이 프로미스 자체를 지금 일드했죠. 구현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찾았어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면은 소비하는 곳에서, 이 제너레이터를 소비하는 곳에서 for of moon으로 이 strea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일들을 받을 거죠. 프로미스를 받을 거죠. 그 받은 프로미스, 프로미스를 await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야 돼요. 즉 소비자가 매번 await를 풀어줘야 돼요. 각 소비하는 곳에서 곳곳에서 다 await 풀어줘야 되고, 그 곳곳에서 에러 처리를 각각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가독성 깨져버리죠.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에러, 취소하는 부분들 전부 다 소비자 책임이죠. 제너레이터가 해준 것에 대한 소비자에서 여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생산자 안에서 만약에 fetch chunk 하기 전에 다른 로직을 또 하고 싶을 때 await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 제너레이터는 그냥 제너레이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 청크를 결과를 보고 나서 다음 요청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 청크를 보고 나서 다음 청크를 호출하는 로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await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asynch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걸음 더 진화됐어요. make stream 보면은 next라는 요 객체, 아까 저희 짝수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냈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async next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next 함수에 async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청크 호출하기 전에 fetch chunk에서 이것을 await로 기다릴 수 있죠. 그러면 프로미스가 펜딩이 이제 풀리겠죠. 청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for await 문으로 make stream 호출해서 받을 수 있어요. 생산자에서도 깔끔해요. 이 안에서도 로직 다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전 로직. fetch chunk 하기 전에 여기에서 뭔가 추가 로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async 이터레이터가 된 거예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sync 제너레이터예요. 그 수동으로 그냥 매뉴얼하게 있고 구현한 것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async 제너레이터 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너레이터는 await 못하죠. asynch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미스로 감쌀 수가 있어요. async 제너레이터는. 안에서 await 가능해요. 소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처리하는 것이냐? 바로 비동기 시퀀스 처리하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가 딱 적합한 사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글자가 비동기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서버 센트 이벤트로 데이터가 오잖아요. 이벤트 스트림이. 그러면 그것이 올 때마다 비동기 시퀀스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멈추기도 하고 다시 시작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한 것이 바로 async 제너레이터인 거예요. 비동기 상태 머신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 async 제너레이터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요렇게 된 거에서 플러스 상태 머신까지 직접 손으로 구현해야 돼요. 이 상태 머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상태를 받아서 컴팩트 상태면, 케이스가 컴팩트면 이제 fetch 해와라. fetch 상태면 스트림 할 거다. 스트림 상태면 디스패치 할 거다. 이런 상태 머신들을 직접 우리가 짜야 돼요. 그런데 async 제너레이터 이 한 줄이면 언어 차원에서 상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머신을 우리가 추가로 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 간편해지죠. 그러니까 async 제너레이터를 선택했을 거예요. 클로드 코드를 구현할 때요. 클로드 코드가 스트리밍이기 때문에요. 스트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AI, 이 LLM 서비스들이
스트림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능인 JS 안에서의 에이싱크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배경을 쭉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수도 코드인데요. 말씀드렸죠. 이 수도 코드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컴팩트, 뭔가 메시지가 들어올 때 메시지 받아서 컴팩트 압축해요. 그리고 나서 API를 뭔가 호출해서 스트림을 받아요. 스트림 받은 거 안에서 델타가 계속 n개가 들어와요. 그거 계속 일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디스패치한 것도 어웨이트로 기다려야 돼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조건 4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은 바로 에이싱크 펑션, 에이싱크 제너레이터인데 그 조건들, 시간차, 서버센트 이벤트의 청크 단위, 한 청크씩 즉시 UI로 그려줘야 돼요. 이벤트 일드 해줘야 돼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 3번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죠. 매 턴 도구마다 비동기 대기해줘야 돼요. 어웨이트 필요해요. 그리고 무한 턴 중간에 멈춰야 돼요. 그 제너레이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싱크 제너레이터가 유일한 정답지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까볼 차례예요. 쿼리 루프라는 함수인데요. 소스 코드 볼 거예요. 인자 먼저 보는 거예요. 인자 보면 메시지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옵션스 봤죠. 옵션스 객체예요. 그 안에 모델 받아요. 모델 예를 들면 뭐 소넷이냐, 하이쿠냐, 아니면 오프스냐, 이런 모델 종류 받겠죠. 맥스 토큰스 받는 거예요. 몇 개인지. 그리고 툴즈 안에 툴 스케마들, 네, 이게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이런 툴들, 어떤 툴들 써라, 서치인지 이런 거 받는 거고요. 어봇 시그널,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봇 시그널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을 건데 요게 있어야 ESC 누르면 멈출 수 있어요. 어봇 시그널 있어야 돼요. 네, 요렇게 해서 에이싱크 제너레이터다. 요게 이제 인자 부분이고요. 인자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인풋으로는 메시지스, 옵션스 요거 2개 받고 메시지스 배열 받아서 이 메시지스 배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스템 메시지, 사용자 메시지, 그리고 어시스턴트 메시지, 그리고 툴 호출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쌓인 메시지스 배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 뭐 하냐면 에이싱크 제너레이터 리턴 해주는 거예요. 이벤트를 그냥 흘려보내는 제너레이터예요. 소스 코드 볼게요. 큰 뼈대부터 볼게요. 이제 메시지스 옵션스 봤죠. 그리고 나서 while문으로 되어 있어요. while문. 이게 전부예요. while문 되어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요. 지금 완벽히 다 한 줄 한 줄을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실 거는요.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뒤에서 이어서 슬라이드에서 한 줄 한 줄 뜯어볼 거예요. 큰 흐름 먼저 볼게요. compact if needed. 즉 필요하면 컴팩트 해 하는 함수가 호출 한번 되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뜯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베타 메시지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모델 넣어서 스트림을 크리에이트 해요. 모델 넣어요. 그리고 메시지 넣어요. 스트림 트루 해가지고 스트림 받아와요. 이 받아온 스트림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넣냐면요. 여기다가 넣어요. 폼은 안에다가 넣어요. 네. 그러면 이 중간엔 뭐냐? 스탑 리즌 있죠. 그리고 어시스턴트 메시지 있죠. 어시스턴트 메시지 지금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뭔가 메시지 한 종류네. 어시스턴트 해주는 메시지네.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툴 리절트, 툴 호출 결과예요. 이것도 배열로 또 담아요. 툴 리절트도 또 여기서 보시면은 툴 리절트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죠. 어시스턴트 메시지 그냥 메시지에 푸시하죠. 툴 리절트도 여기다 담아서 메시지에 푸시하죠. 다 담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에. 다시 담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조건 볼게요. 스탑해요. 언제 스탑하냐면 툴 유즈가 아닌 때, 스탑 리즌이 툴 유즈가 아닐 때 리턴으로 종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while문 여기 이제 함수가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폼은 안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돼서 보시면 이 폼 안쪽을 보면요. 지금은 이 제가 큰 흐름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벤트 스트림 이게 뭔지 다 모르셔도 돼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짚을게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포인트 4개 짚을 건데 그중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드예요. 뭘 일드하냐면 이벤트를 일드하는 거예요. 이 이벤트 일드가 뭐냐면 그대로 이벤트를 흘려보내요. 그대로 흘려보내서 그대로 흘려보낸다. 흘려보내서 어디로 가냐면은 상위 소비자로 가요. 이 소비자에서 더 상위 쭉쭉쭉 가면 UI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씩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져요. 이 이벤트 일드 그대로 하는 것 때문에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둘 포인트는 두 번째. 이벤트 타입이 컨텐트 블락 스탑인데 이거 뭐 지금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is tool use가 이벤트 넣었는데 이게 tool use 이벤트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함수 이름에서. 이거 tool use네. tool use면 디스패치 툴 함수 호출해서 이벤트를 툴을 사용하도록 디스패치 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툴 사용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리절트가. 그러면 툴 리절트의 그 결과값을 툴 리절트 타입으로 해서 담는 거예요. 리절트를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툴 리절트 담겼죠. 네, 요게 이제 요 상황일 때 툴 리절트 담기는 거예요. 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거 자세히 깔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나서 이벤트 타입 요거 스탑 리전 담는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게 요 부분이에요. 스탑 리전 언제 멈추는지. 그리고 나서 플러스 4번으로 이제 ESC 누를 때 멈추는 거. 요렇게 볼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볼 거예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기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건데요. 턴이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한 턴이라는 게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요. 한 답변이에요. 엔터 누른 다음에 다시 입력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턴인 거예요. 한 답변. 모델 입장에서는 턴이라는 의미가 달라져요. 한 응답을 생성하는 것까지 걸리는 게 한 턴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서브센트 이벤트 스트림을 의미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림 만들 때.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한 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 한 턴의 의미는 루프 입장인 거예요. 즉 while문의 한 이터레이션. 요거 한 번 도는 거. 요거 전체 이렇게 한 번 도는 거. 이게 한 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한 턴은 이거예요. 그래서 컴팩트부터 API 호출하고 기다렸다가 푸시하는 요 while문 한 번 도는 거. 요게 턴이에요. 한 턴. 요거 기억하시면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갈게요. 1번. 어떻게 한 글자씩 찍는지 이벤트 일드하는 과정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스트림과 이벤트 이 차이부터 조금 짚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벤트는요. 스트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그냥 그대로 꺼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벤트 안에 스트림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스트림 안에서 이벤트를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일드 이벤트 코드 있었죠. 앞에서. 그 일드 이벤트로 그대로 흘려보내면 바깥에 있는 소비자가 누구냐면 onQuery input이에요. onQuery input 함수 가장 첫 번째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흐름이 따라서 쭉 갔잖아요. 그 onQuery input이에요. 이 onQuery input이라는 함수가 소비라는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이벤트를 쿼리 루프 함수가 리턴해주는, 일드해주는, 정확히 말하면 일드해주는 이벤트를 소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H2A라고 이게 난독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잉크 나왔죠. 렌더러죠. 드디어 등장했네요. 리액트의 렌더러예요. 그럼 이제 UI로 전달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벤트 전달했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감이 안 오셔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러면 이 글자를 찍는 이벤트 내부 구조가 타입이 있고 델타가 있어요. 타입이 컨텐트 블럭 델타라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델타라는 프로퍼티 안에 텍스트 델타 타입이 있는데 텍스트가 안이라고 해서 담겨져 와요. 그러면 이 텍스트 델타가 안, 텍스트 델타가 영, 텍스트 델타가 하세, 텍스트 델타가 요 이렇게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한 글자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영, 하세, 요 이렇게 찍히면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에서. 이 클로드 코드의 터미널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게 글자가 한 글자씩 찍히잖아요.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이전 대비 새로운 조각이에요. 안이 오죠, 영이 오죠, 하세가 오죠, 요가 오죠. 이렇게 다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모여지면은 쿼리 루프에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그대로 일들을 해서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소비자로 보내요. 그럼 소비자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온쿼리 인풋에서. 상위로 올려서. 온쿼리를 올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리냐? 잉크까지 올려서. 잉크가 호출하는 렌더러 컴포넌트까지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정을 정리를 해볼게요. 모델이 토큰을 하나 만들어요. 안이라고. 안녕하세요의 안이겠죠. 그러면 서버가 서버 센트 이벤트 한 줄을 전송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쿼리 루프 함수 안에서 for wait가 받아요. API 호출했던 거죠.
그 API 호출했던 게 await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yield 이벤트 해요. yield 이벤트 하면 onQuery input에 안에서 for await로 for문 for of 문이 받아요. 그리고 나면 set streaming text, set state 함수 호출해요. 프리브에다가 새롭게 받은 이 텍스트 델타 값인 an이라는 것을 더해줘요. 그리고 나면 리액트가 리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잉크가 렌더러니까 터미널에 an을 찍어요. 이 전체 과정이 수 밀리세컨드 안에, 예를 들면 뭐 5밀리세컨드 안에 이게 전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닥 하면서 찍히는 거예요. 엄청 빨리 찍히는 거예요. 수많은 글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한 글자가 찍히기까지 전체 과정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거죠. 툴 유즈. 툴 유즈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 폼은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아까 이렇게 확대했죠. 확대한 폼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벤트 스트림. 그 안에서 yield 이벤트 살펴본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번에 볼 거는 여기 안에예요. 여기 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텐트 블락 스탑. 왜 컨텐트 블락이 스탑이 돼야 되냐면은 is tool use event인지 이게 스탑이 되면은 마지막이 왜 스탑이 오냐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뭐가 모이냐면 tool use의 인자가 아까 보였던 것처럼 안, 영, 하세 이렇게처럼 똑같이 이 제이슨이 한 글자씩 와요. 그렇게 돼서 한 글자씩 모여서 제이슨이 전체가 다 모이면은 컨텐트 블락 스탑이라는 타입을 줘요. 이 타입으로 와요. 그러면 이때는 아는 거예요. 툴 유즈가 다 모였구나. 툴 유즈를 하기 위한 제이슨 데이터가 다 모였구나. 그리고 나면 제이슨 파스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제이슨으로 받겠죠. 데이터를. 파싱을 할 수 있겠죠. 제이슨을. 그러면 그 파싱한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툴 유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그래서 디스패치 툴 안에 이벤트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슨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툴 유즈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툴 유즈의 결과, 리절트가 오겠죠. 툴 유즈의 결과가 와서 툴 리절트, 그 결과를 툴 리절트 배열 안에 담는 거예요. 요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셀피딩이라는 것은 어시스턴트 메시지랑 툴 리절트가 같은 메시지 배열 끝에 계속 푸시가 돼요. 요게 어디냐면 이 소스 코드 보면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어시스턴트 메시지스에 푸시됐죠. 그리고 툴 리절트가 있을 때 메시지스에 또 푸시되는 게 바로 툴 리절트죠. 요게 이제 이 메시지스에 다 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 피딩이에요. 셀프 피딩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인자로 받는 메시지스 배열에 추가로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메시지랑 툴 리절트를. 네, 그러면 다시 크리에이터를 또 호출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언제까지 돌고 도냐? 바로 while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제 멈추냐? 스탑 리즌 4가지가 있는데 그중 3가지일 때 멈춰요. 3가지일 때 멈춰요. 첫 번째, end turn이라는 스탑 리즌일 때. 그럴 때는 모델이 자발적으로 응답을 종료하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스탑 훅이 그냥 아이돌로 바뀌는 거예요. 이 end turn일 때 스탑 리즌이. 그럴 때는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max tokens. 토큰이 꽉 찼을 때, 출력 토큰 한도에 도달했을 때. 그럴 때는 스탑 failure 훅으로 멈춰요. 네. 스탑 리즌이 max tokens일 때는 스탑 페일리어 훅으로 멈춰요. 그리고 스탑 시퀀스. 이것은 지정된 정지 문자를 감지했을 때는 스탑 훅으로 멈추는 거예요. 네. 스탑 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처리가. 스탑 훅으로 처리돼요. 스탑 리즌이 3가지일 때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건데 왜 3가지라고 했냐? 4가지인데. 나머지 1가지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툴 유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루프가 도는 거예요. 다음 재기적으로 루프 안에서 툴 유즈를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다른 루프가 돌고 또 다른 루프가 돌고 툴 유즈는 재기적으로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다시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스탑 리즌이 툴 유즈가 아닐 때만 리턴으로 끊죠. 네, 툴 유즈일 때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네, 재기적으로 계속 이어서 도는 거예요. while문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재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함수 안에서 함수를 호출해야 재기적이잖아요. 이건 while문이 while문이 계속해서 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프 피딩 하는 거죠. 이렇게 스탑이 계속 도는 거예요. 툴 유즈일 때는 계속 돌고 그 외에 나머지일 때만 while 반복문이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스탑까지 다 살펴봤어요. 네. 소스 코드 뜯어보면서 반복문 안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ESC 한번 누르면
아래 6단계가 동시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abort 시그널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ESC 눌렀을 때 클로드 코드가 멈추게 하는 핵심 기능이다. 요게 필요하다. 옵션스 안에 abort 시그널에 abort 시그널을 직접 발행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진행 중이었던 클라이언트 베타 메시지스 안에 있는 create라는 이 fetch 함수가 즉시 중단이 돼요. 이 abort 시그널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or await 이 문 안에서 이 반복문 안에서 예외를 던져요. 이 에러 throw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그 throw를 핸들링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그냥 자연히 종료가 되고 외부의 for of 문도 함께 종료가 되고 그 시점까지 yield된 텍스트, yield 이벤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렌더링된 텍스트는 화면에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ESC 누르면 이 과정이 쭉 실행되는 거예요. 언어 차원에서 우리가 async 제너레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네, 뭐 취소 상태 변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제너레이터가 상태 머신을 관리해 주잖아요. abort 시그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fetch 제너레이터 도구 실행이 전부 다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소스 코드 다 뜯어봤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네, 클로드 코드 안에 반복문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된 거냐? 언어의 기능 하나가 아키텍처 전체를 결정한 거예요. 이 기능이 뭐냐면 async 제너레이터요. 쿼리 루프요. 쿼리 루프는 사실 async 제너레이터였죠. 위치는 source 폴더 안에 query.ts 파일 안에 있고요. 이 async 제너레이터가 외부에서 for await, for of 문으로 소비가 돼요. 내부에서는 while문 계속 돌렸죠. 턴을 계속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while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쿼리 루프가. 그러면서 뭘 처리하냐? 시간차로 계속 오는 비동기 시퀀스, 서버 센트 이벤트 처리하죠. await로 받아서 처리하죠. UI 스트리밍, 이벤트 일대에서 처리하죠. 그리고 나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abort 시그널로. 이거 이제 ESC 누르면 이게 이제 시그널 발행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async 제너레이터였다. 이런 적절한 언어 안의 기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키텍처가 결정된 거예요. 요걸 쓰도록. 네. 요렇게 됐고 나머지 어떤 아키텍처가 결정됐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분리할 곳을 분리한 아키텍처, 레이어 아키텍처 안에서도 또 분리했어요. 오늘 쿼리 루프 안에서는 뭘 분리했냐? 생산자는 쿼리 루프죠. 그런데 소비자는 for of 문이에요. for of 문, for await of 문, 그리고 UI, 로그, 테스트 이런 곳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쿼리 루프라는 이 생산자를요. async 제너레이터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분리한 거. 그렇죠. 1편에서 리액트가 리컨실러와 렌더러로 되어 있다. 이거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렌더러가 다양한 곳에 다 렌더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리한 곳을 적절히 분리하는 아키텍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쿼리 루프를 async 제너레이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했기 때문에, 네. 이제 UI 루프, 도구 권한 각각에서 필요한 것을 이 프로듀서인 생산자인 쿼리 루프만 호출하면 다 되는 거죠. 이런 아키텍처를 선택한 거예요. 클로드 코드가. 네. 그래서 클로드 코드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레이어 아키텍처다 하는 것은 역할, 책임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너 생산자다, 너 소비자다. 이 책임을 기준으로 너 리컨실러다, 너 렌더러다. 그러니까 렌더러가 나중에 하고 마치 얘가 생산자고 얘가 소비자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완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안내하고 마칠게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컴팩션 하는 거 5단계 짧게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엔. 그리고 각각 도구 디스패치 하는 과정 어떻게 되는지 요건 조금 길 수 있겠네요. 요거는 다른 시리즈로 분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까지네. 쿼리 루프 안에서의 동작이에요. 제가 어웨이 때는 컨텐츠라고 말한 것은 쿼리 루프를 컨테이너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다음 시간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